메타버스라고 하면 그 안에는 뭐 경제, NFT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기술 교육, 직무 교육에 일단 집중을 해서 그다음에 해외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메타버스란 뭔지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 예정이고요. 그 메타버스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국내외 또 해외 사례를 같이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직무 교육에서 이미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직무 교육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을 저희 폴리텍 대학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폴리텍 대학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폴리텍 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특수 국제대학입니다. 직업교육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대학이고요. 전국에 약 40여 개의 캠퍼스가 다양한 교육 과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이 폴리텍 대학입니다. 2년제 전문 대학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교육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폴리텍 대학에는 기본적으로 2년제 학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산업의 일꾼이 되는 그런 학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 기술 과정은 학력이나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1년의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증까지 취득을 한 다음에 취업을 알선받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신중형 특화 과정이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중장년층 분들 중에서 직업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또 모셔서 직업 교육과 함께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성 재취업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때 또 이슈가 됐었죠. 경력 단절 여성 문제가 참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또 모셔서 직업 교육을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취업까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과정이 요새 또 저희 폴리텍 대학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대학교는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학생들, 가령 인문계를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또 따로 모셔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기술을 가르친 다음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저 광명 저희들의 그 광명 윤기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대졸자 중에서 취업 못한 대졸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AI, VR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그 콘텐츠 리크루팅 캠프, 여기 기업체들이 한 캠프거든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나가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뭐 중공학과 출신도 있고요. 아니면 인문계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 들어와서 기술을 익히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교육 과정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즉 신중년 특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용접이라든지 단순한 전기 기술을 배우러 들어오신 분도 많으시고요. 여성 재취업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가족 공예라든지 아니면 전산이라든지 배우러 오신 분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걸 불구하고도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공통적인 저희들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컴퓨터를 이용한 코딩 과목이고요. 두 번째가 AI를 이용한 기초 AI 인공지능 교육입니다. 왜 용접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왜 내가 그 가족 공예를 해야 되는데 코딩을 해야 되느냐. 모든 산업이 현재 디지털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폴리텍 대학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코딩, 그다음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 폴리텍 대학은 매년 한 과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최신식 기자재와 실험 설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입이 되고 또 활용해야 하는 장비가 무엇일까요? 네. 장비들 중에는 꽤 비싼 장비가 있습니다. 요새 반도체, 저희도 반도체 학과가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만 하나 갖추는데 수십억이 들고요. 운영하는 데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폴리텍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장비는 바로 현재로서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용을 하고 또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에서는 AI 플러스 X 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종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을 좀 도입을 하고 있고요. 러닝 팩토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러닝 팩토리가 뭔지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얘기의 핵심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 저희들 40개 개의 캠퍼스에 러닝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 현재 지금 폴리텍 대학은 과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업 교육의 모토였는데 더 이상 그거는 통하지 않는 지금 현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그린 에너지, AI,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첨단 과목을 저희들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닝 팩토리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 폴리텍 대학은 러닝 팩토리를 2018년부터 구축을 해서 작년까지 전국 42여 개의 캠퍼스에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직무 교육이 전기학과에 있는 학생이 전기만 배우거나 기계과에 있는 학생이 기계만 배우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공정을 통틀어서 설계에서부터 기획, 설계, 중간에 생산, 제조, 포장, 그다음 출하, 그다음 마케팅까지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전공 상관없이 배울 수 있도록 꾸몄는 것이 바로 러닝 팩토리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인천 캠퍼스의 러닝 팩토리인데 전공 물론 자기 전공을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우지만은 내가 전기과긴 해도 기계가 어떻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정보통신학과 학생들은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전공적 통합 시스템장을 저희들이 전국에 구축을 했고요. 제품 기획에서부터 마케팅 홍보까지 저희 폴리텍 학생들은 학과 학생이면은 누구나 전공 상관없이 러닝 팩토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 러닝 팩토리는 전국 모든 국민들한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한번 만져보고 싶어 그런 분이 계시면은 가까운 폴리텍에 예약 신청을 하셔서 방문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단부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연구센터는 제가 속한데 제천에 있습니다. 왜 제천에다가 메타버스 연구센터를 만들었을까? 올해 1월달에 이제 구축이 되었고요. 사무실이 있고 교수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자유로이 또 연구할 수 있는 팹랩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해놨는데 역시 이 공간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팹랩이라는 곳에 오셔가지고 한번 내가 좀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다라는 하신 분은 신청하시면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제천의 메타버스 연구센터를 구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시 공간을 떠나서 메타버스로 교육과 그 다음에 이런 그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천이라는 곳이 저도 처음 가봤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좋은 곳이더라고요. 여러 기업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분들이 스트레스 없이 힐링을 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연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학습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천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메타버스의 정의부터 잠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메타버스. 네, 제가 좀 발음이 그래서 어떤 분은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하시던데, 메타는 초월, 가상이라는 뜻이고 버스는 우주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초월한 그런 어떤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정의는 또 이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는 그냥 현실과 가상에 융합된 초월된 세계다라는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이 메타버스가 좀 핫하다 보니까 진짜 현실과 가상의 융합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도 이미 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좀 적용하고 익숙해지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이미 초/중 학생들, 특히 유치원생들은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서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또 서비스들이, 상용 서비스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게더타운이라든지 뭐 잘 알고 계시는 제페토라든지 인게이지나 이퍼랜드 등등등 다양한 또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마다 또 특징은 좀 다르고요. 여러 또 학교에서 이 상용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학교마다 구축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죠? 우리 학교는 입학식을 메타버스에서 해요. 우리 학교는 졸업식을 메타버스에서 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 메타버스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잘 보지를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메타버스가 단순 일회성 행사 위주로 많이 좀 진행이 좀 됐었고요. 이게 지금 교육적으로 진행이 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하지만 의외로 또 많은 곳에서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또 서비스마다 장단점이 있고,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앱으로 다운받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거기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디지털 트윈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사용자들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또 부분이 있는데, AI, VR 콘텐츠가 메타버스 콘텐츠가 아니냐.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이제 별개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니까 메타버스가 핫하기 전에 AI, VR은 또 발전을 해왔고, 그와 또 다른 주축의 한 주축으로 메타버스가 발전을 해왔는데, 이게 비대면과 그다음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AI, VR 콘텐츠와 메타버스 콘텐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인데, 근데 오늘 말씀드릴 제가 메타버스를 이용한 공공교육의 내용이 대부분도 아마 이 AI, VR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요, 저는 이 말에 딱 동의를 합니다. 메타버스 is coming 아니죠. 메타버스는 coming이 아니라 comes again. 이미 예전부터, 우리가 인지 못하던 예전부터 메타버스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게 2003년에 출시가 됐었죠. 2003년에 나왔었고, 러블록스가 2006년에 나왔습니다. 지금 메타버스의 대표적으로 하는 게 러블록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기기들이 출시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지금 급격히 성장을 하다가, 특히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급격히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는 예전에 인터넷 초기에 인터넷 사용자 수도 그랬었고요. 스마트폰 초기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 사용자의 추이도 이 그래프와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은 이 그래프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딱 요 정의가 저는 제일 와 닿았었습니다. 메타버스 comes again, 그러니까 다시 부각되기 이전에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네 가지 유형으로 많이 이제 부각이 좀 됐었는데요. 네. 메타버스를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증강 형실이 있고 거울 세계가 있고 라이프 로깅이 있고 가상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 중에 어디 한 곳에 속하면은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령 증강 현실, 예, 잘 알고 계시는 포켓몬 고라든지, 그렇죠. 예. 거울 세계, 지금 요건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실에 있는 것을 똑같이 가상 세계에 맞는 것을, 예, 미러링 월드라고 하죠. 예. 디지털 트윈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상 세계는 완전한 버추얼 세계고요. 뭐 제페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가상 세계가 되겠고요. 라이프 로깅은, 예, 여기 스마트워치 다 차고 계시죠. 예, 그런 걸 해서 내 체력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 라이프 로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컨드 라이프가 바로 아까 전에 나왔던 그런 그 버추어 가상 현실의, 가상 세계의 가장 큰 거였는데, 근데 문제가 2003년에 메타버스의 시초, 거의 메타버스와 그 개념이 똑같은 이 세컨드 라이프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한국에서는 이 세컨드 라이프 서비스가 철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다음,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미러 월드, 그 디지털 트윈의, 예, 세계인데요. 역시 메타버스의 한 축으로 이제 보이겠죠. 현실이 있고 옆에 이 현실의 도로와 똑같이 만든 가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예, 이게 미러 월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자동차의 모습이 실제 자동차의 아바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동차가 실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가상 현실에서 그대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예. 자, 그런데 혹시 옆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에 혹시 더 친숙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예, 혹시 나는 이런 내비게이션 처음 본다는 분도 계세요? 그럼 완전 신세시대고요. 예, 그렇죠. 네, 현재 더 이상 이러한 내비게이션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예, 자동차 사면 거기 내비게이션에 달려 있던데요. 거기 내비게이션에 달려 있어도 사람들은 대부분 옆에 있는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둘 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것도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미러 월드의 하나의 어떤 메타버스 유형이었고요. 이것도 메타버스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메타버스 유형이라도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크기가 가벼웠어요. 솔직히 요거 티맵 아니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쓰시는 분 아시죠? 갈림길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그 순간 놓쳐버리죠, 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예, 또 하나가, 예, 요거 친숙한 분들 계시죠? 예, 아무리 친숙해도 여기서는 많은 척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거의 똑같은 건데 뭐기에 뭐 차이점이 뭘까 한데 요새 지금 핫한 거죠. 예, 게더타운입니다. 네. 그런데 거의 지금 사라졌고, 비슷한데 이거 하나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카테고리를 너무 엄격하게 나누어 가지고 구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이 메타버스 맞고요, 거울 세계도 메타버스 맞고 가상 세계 라이프 로깅이 메타버스가 맞았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카테고리로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불편한 점이 많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져서 이제 서로 융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카테고리의 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축을 가로지르는 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증강현실과 라이프 로깅이 만나면은, 예, 증강현실이 진짜 증강현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강현실과 거울 세계가 만나면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실, 예, 직무능력, 현실에서 가상과 같이 아우르는. 그다음 가상 세계와 라이프 로깅이 만나면은, 네,
그거는 완전히 뭐 제 어떤 그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상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 예. 그래서 이러한 서로 교차가 되는 내용으로 가야지 진정한 메타버스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따진다면은, 굳이 따진다면은 코로나 이후는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것들이 더 메타버스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직무 교육이라든지 공공 교육도 기존에는 아마 AR 쪽을, AR, VR 단독으로 많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졌다면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서로 라이프 로깅이라든지 거울 세계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보셨던 여기 그 축에서 이 증강현실과 라이프 로깅이 만나면 어떠한 역할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침마다 그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호회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것도 싫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달리시는 분이 많은데, 먼저는 혼자서 달리면은, 예, 어느 순간 지치기도 하고 또 나가기 싫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상에서 저렇게 지금, 예, 가상의 어떤 아바타를 내세워서 같이 뛰는 거죠. 그리고 그 뛰는 경로는 내가 좋아하는 경로를 설정을 해서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이 아바타와 같이 뜁니다. 참 이 똑똑한 게요, 아바타가요, 내가 좀 지쳐가지고 천천히 뛰면은 속도 늦춰줍니다. 그래서 묘하게 경쟁심을 발휘시키죠. 아, 조금만 따라잡으면 내가 이기겠는데. 예. 그리고 살짝 뒤로 터져줍니다. 기분 좋게. 그러다가 아무튼 끝까지 제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가상 세계가 아니라 컴퓨터 게임이라 속에 있던 그 게임으로만 달리는 달리기가 아니라 실제 내가 달리는 거와 이 아바타가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것이 바로 라이프 로깅이고요. 그다음, 예, 하청 모닝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증강 현실과 그다음에 거울 세계 미러링 월드가 만나면 어떠한 역할을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내의 올포랜드라는 회사에서 전주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예,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보이시는 이것들은 가상에서 올려진, 실제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지금 수위를 조정함에 따라서 물 높이가 달라지는 게 보이죠. 예, 디지털 월드에 가상이 입혀져서 그 물이 하천이 범람하면 어떻게 될 건지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센서 같은 거를 배치를 하면은 어떤 부위에서 이물질 아니면 오염물질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수위 상태는 어떤 건지, 아까 전에는 지금 제가 여기 가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실제에서는 또 실제의 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실제의 수위가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메타버스, 그리고 융합되어 있는 메타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융합이 돼서 메타버스가 발전을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 이 작년에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죠.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메타버스란 이런 것이다라고 확실히 이제 인식을 좀 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메타가 제시했던 메타버스 세계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과 가상의 아바타가 한 공간에서 어울리고 있고요.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이 배경을 가상이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도 이렇게 표출이 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 모습, 원하는 자세, 아니면은 어떤 환경이, 그 다음에 소셜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메타에서 제시했던 메타버스를 이용하면은 이러한 삶이 가능하고 이러한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 여기 지금 메타버스인 것 같다. 예, 쉽게 말해서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예,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메타버스 가지고 아, 이게 메타버스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람들이 좀 그렇죠. 그런데 지난 8월 달이죠. 작년도 아니고요. 지난 8월 달에 메타가 지금까지 개발했는 결과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예. 그 전에 눈을 이만큼 올려놓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발했습니다라고 내놓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예. 아니, 최고의 기술과 선도를 한다고 생각했던 메타가 이렇게 됐냐?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일주일 뒤에 9월 초였나요? 메타가 부랴부랴 요거는 테스트 버전이었다. 사실은 아바타가 이렇게 나올 거고 실제 이런 형식으로 또 될 것이다라고 부랴 또 대처를 좀 했었죠. 이게 지금 나타내는 반증은 사람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부족해서? 예, 아직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기술이나 기기나 디바이스나 특히 통신 같은 것들이 조금은 더 발전을 해야지 아까 전에 메타가 제시했던 그런 이상형의 메타버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발전을 해야 되고요. 예, 이게 옵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쓰는 안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배터리 금방 끊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해야지만 이제 메타가 진정한 메타버스가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기술이 진짜 발전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나 아니면 그 플랫폼, 그다음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이 서서히 이제 하나씩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시기에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단순히 통화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크기가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소형화됐죠. 소리만 하는데 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다가 애플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크기가 점점 더 영상과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다 보니까 화면이 그냥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크기가 커져 나갈까요? 향후에는 아마 이런 핸드폰 대신 이러한 디바이스가 대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소리를 듣는 것보다 제일 빠른 게 눈으로 보는 거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서 적용할 예정이고요. 뭐 AR이라든지 VR, 그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합쳐진 혼합 현실이나 확장 현실로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서 점점 기기들은 일상이나 컴퓨터나 현재 몰입형이 있던 안경들도 추후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현재 저희 폴리텍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하는 장비가 컴퓨터였는데 향후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AR 기기, 안경들이 더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많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아직까지 그런 뭐가 문제여서 이걸 쓰지 않느냐? 요 기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30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인데 기기 자체가 컴퓨터입니다. 여기 안에 저희가 콘텐츠를 집어넣고 쓰기만 하면은 바로 그 AR, VR을 느끼기도 하고 메타버스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기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레인즈인데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기 가격이 아직은 많이 비쌉니다. 작년에 포항공대에서 전교생들한테 이 기계를 좀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지급했다는 기사를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메타버스에서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메타버스를 이용했을 때 교육에서 무슨 장점이 있느냐? 시 공간을 가리지 않죠.
그다음 비대면으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과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 문제, 비용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몰입형 환경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안전 문제, 비용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가령 그겁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같은 거, 반도체 학과가 생겼는데 반도체 장비를 다 살 수는 없었습니까? 또 운영하는 데만 연간 운영비가 한 2천만 원 이상 듭니다. 전기세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 비용, 유지 비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면은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줌 많이 써보셨죠? 아마 학생분도 계시고 여기 교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줌을 썼을 때 문제가 뭐냐? 일단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고요. 줌을 이용했을 때 특히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줌 가지고 이론 교육만 하니까 학생들이 실습을 못해서 자격증 따는 데도 힘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줌을 활용을 하니까 지금 옆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소속감도 떨어지고요. 내가 지금 학교에 있는 건지 집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줌으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줌으로 학습을 받는 학생도 분명히 집에서 컴퓨터로 줌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생이 하는 말이 빨리 끝나고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집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그런 게 비대면 교육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전문대학교 교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히 실습을 못하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또 다른 어떤 게 있었고 향후에도 또 그런 팬데믹이 올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실습을 극복을 가능할까? 그래서 전문대학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비대면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자라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폴리텍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이제 학습의 영향력을 봤을 때 정통적인 저희가 교실이나 대면에서 종이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 학습을 그 기존에도 분명히 요걸 보조하기 위한 뭐 인터넷 기반이라든지 e-러닝이라든지 아니면 AI 학습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메타버스의 교육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메타버스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아까 제가 4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가? 메타버스를 이용했을 때 증강 형식을 이용을 한다면요.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관찰이 어렵거나 설명이 어려운 부분을 학생이 직접 확대하고 조작하고 가상해서 만져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체험을 하고 학습에 몰입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 디지털 트윈 미러 세계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그쪽에 안 가도 되죠. 디지털로 구현이 되어 있으니 굳이 내가 아까 전에 전주에 제가 그 하천에 물이 범람하는데 굳이 제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 앞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전주의 모습을 보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가상 세계에서는 저희들 폴리텍 대학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이 가상 세계의 예가 항공 분야입니다. 학생들이 항공기 정비를 하는데 그렇죠. 엄청 비싸죠. 항공기도 반도체보다 더 비싼 게 항공기 아니겠습니까? 부품 하나 잘못 조립하면은 큰 이건 사고로 이어지죠. 그런데 학생들이 가상 세계에서 가상으로 먼저 조립을 해보고 정비를 해보고 익숙해지고 숙달해지면은 바로 그 문제 해결력도 향상이 되고 현실 세계에 필요한 능력도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프 로깅입니다. 라이프 로깅이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학습에서 제일 키 포인트라고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학생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그래서 스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학생이나 교육자가 향후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기록을 남기고 통합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게임처럼 그냥 단순히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서 내가 뭔가 한번 해봤네, 가상에서 뭔가 또 이걸 좀 조작해봤네, 난 이걸 배웠네, 이게 끝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라이프 로깅으로 학습자의 학습 이력을, 학습 결과를, 그다음에 어떠한 부분을 겪었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버스를 유형별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의 사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강대국이고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AR 및 그 VR 기술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이제 그 국립과학재단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학생의 개별적인 상황을 이 메타버스를 통하면은 맞춤형 학습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많은 재정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생긴 그 아메리칸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그 가상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 가상 학교에 그 가상 캠퍼스에 출석을 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나온 영상이고요. 이 세 개 학급은 1년 통틀어서 수업 실제 그 학교에 나오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제시가 Launching the world's first global virtual reality high school is no small task, but the team at American High School pulled it off. Students from multiple countries regularly don their VR headsets and step into a virtual reality 네, classroom. 이 고등학교에서는 아메리칸 하이스쿨, 그러니까 그 가상 그 학교에서는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출석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수업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과학재단이 많은 재정을 투입을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학생이 지금 여기는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아까 전에 보셨던 그 HMD 그 안경 같은 걸 쓰고 진입을 해서 안에서 이렇게 뭐 조작을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교육의 어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가상 학습 전략을 이렇게 시행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그 온타리오주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전문대학에서 온타리오주 전문대학에서는 AR을 통한 어떤 전자기술 실험과 영적 교육을 이 코로나 상황에 적용을 했더니 실제 코로나 이전보다 학생들의 자격률 취득이 더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 공과대학에서는 2주간의 VR 철도 교육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철도 교육을 진행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아서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 또 학습의 불평등 문제까지 해소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철도 교육 과정에 그 AR, VR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든 초기에는요, 그 AR, VR 교육 이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어떤 기술적인 면에 이제 집중을 좀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모든 과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 착용에서부터 하나하나의 세세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가 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졸자 같은 걸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뒤에 보이는 배경이 이제 실제 화면이죠. 실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증강 현실로 만들어서 학생이 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철도를 이렇게 정비하는 데 있어서 철도 선로라든지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토치로 이렇게 힘을 조인다면 얼마의 힘으로 얼마 동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세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교과서로 본다면은 이거를 몇 센치 돌리세요가 나올 건데 학생이 안에 들어와서 직접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바로 제일 큰 학습 효과가 남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학생이 단순히 텍스트로 본 것보다 이러한 콘텐츠를 이용을 했을 때 학습 효과가 최소 2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나갈 필요 없죠. 그리고 철도가 많이 다니는데 안전 문제도 큽니다. 근데 학생이 자기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철도에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교육의 이제 또 전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영국 그 정보 시스템 공동위원회에서 그 AR, VR 그다음에 AI를 이용한 수업이나 훈련을 개발하고 교육 과정에 도입을 해서 많은 노력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바로 인터랙티브 그 클래스룸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AR, VR 교육을 받으려면 안경을 써야 되죠. 근데 이게 상당히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은 안경 없이도 교육이 가능하죠.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교육실입니다. 지금 벽인데요. 이 벽 자체에다가 스크린을 입체적으로 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벽이 사람이 이렇게 교육자가 손을 만지면은 센서가 있어서 감지를 해서 안에 내용이 움직입니다. 굳이 안경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듯이 뭐 해부학이라든지 특히 경험하는데 이게 큰 효과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그 남극인가 북극에 가서 조난당한 소설의 어떤 내용을 이 안에서 구현을 하고 온도도 좀 떨어뜨리고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그 수업을 진행하니까 학생들이 훨씬 몰입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기억도 많이 가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건 역사의 콘텐츠인데요. 역사 히스토리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이제 방금 학습하는 내용이었고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내에서는 이게 좀 잘 돼 있는 곳이 여기 서울에서는 연세대학교 미디어 센터가 좀 잘 돼 있고요. 거기 방문하시기가 좀 힘드시다라는 분께서는 올해 이제 11월달에 저희 메타버스 연구센터에 오시면은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사례입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비대면 상의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섰느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가장 능동적으로 나선 것이 이제 독일인데요. 연방정부 주도하에 학교를 위한 디지털 협약을 맺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관리를 했습니다. 1단계는 즉시 장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폴리텍 대학에서도 또 여기 계시는 많은 또 그 교수님들, 선생님들께서 아마 아시겠지만은 줌 교육했을 때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의외로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없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없으니까요. 아직까지 이 폴더폰 있죠. 예전에 그런 거 쓰는 학생도 있고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접근이 안 됐었고요. 두 번째로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통신 5G 지원이 안 되면은 줌 자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그런 문제를 일찌감치 감지를 해서 즉시 장비 지원, PC가 없거나 태블릿이 없는 학생에는 즉시 지원, 무슨 인터넷이 안 된다 즉시 지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줌이나 이런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즉시 구축, 그게 1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바로 관리였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학교 촉진을 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그 이러닝 비대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구축을 좀 했고요. 3단계에서는 바로 이제 교사님, 선생님들이 이런 콘텐츠나 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시에 원격 교육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그와 더불어서 AI, VR 콘텐츠 등 실감형 교육 콘텐츠로 해서 학생들이 내가 어떤 직업 교육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에 적응해서 나갈까 하는 것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약 100개 이상의 VR 직업 콘텐츠를 갖춰가지고요. 목표가 없는 학생들에게 직업 진로 체험을 이제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콘텐츠에 접근을 가능한 메타 플랫폼과 개별 교육 이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그 베르프 VR, 그러니까 직업 VR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혹시 접속해 보시면은 정말 직무별로 해가지고 다양한 VR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요 여기서 가령 크레인 정비를 하는 직무를 하면은 안경을 쓰고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이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구나. 수영장의 안전 요원도 있습니다. 수영장의 안전 요원은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옆에 보시는 거는 VR 버스죠. 지금 여기 밖에 나가셔도 그렇고 많이 보셨을 텐데 학생들 모집합니다라면서 아직 많은 교육기관들이 이제 인터넷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버스에 AR 기기들을 탑재를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표가 없는 학생들이 꽤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그거 한번 좀 그 교육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볼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쪽에 조금 그 갈라파고스 좀 떨어지는 게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지금 AR, VR을 이용한 메타버스 교육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또 개교한 통신제 고등학교 N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메타버스 시범을 교육을 하면서 이제 확산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중 실제 등교일은 약 5일이고 모든 수업은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전체 교육 과정 중에 약 한 33%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VR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입학식 모습인데요. 모든 재학생들한테 기기가 지급이 되었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단순한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예절 교육에서부터 국어, 인문학, 의학 다양한 분야의 교과 과정을 VR로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조금 빨리 들렸으면 좋겠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곳이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제가 차마 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쇼크를 좀 받아서요. 네. 초등학생들이요. 전부 모두 다 이런 안경을 쓰고 인공지능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AI, VR 콘텐츠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더 활용을 하는가. 근데 그게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가령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시간에 AR, VR을 떠서 옛날에 어떤 시조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수업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중국 정부가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중국 교육부가 300개 이상의 정부 부처급의 어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콘텐츠부터 확보를 좀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2017년 1월 달에 13호 계획에서 가상현실 및 교육에서의 활용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2019년도에 AR, VR을 AI 학습 환경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작년 7월 달에 가상 강의실 시범 건설 사업을 좀 전개를 발표를 해서 특히 기업하고 학교 간의 협력 체계를 완전히 구축을 해서 다양한 AI, VR을 이용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과에서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메타버스, 그다음에 AI, VR을 이용한 교육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국가를 꼽아라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아마 독일이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봤는데요. 국내에는 그럼 어떨까요? 국내 사례는요. 그래도 일단 뭐 포항공대가 가장 먼저 이 AR, VR을 이용한 메타버스 교육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신입생들한테 이 고가의 허큘러스, 오큘러스 장비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집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신입생들이 지부에서 이 장비를 받아서 가상 강의실과 실습 장을 꾸며 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다양한 화학 실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물리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고 계속적으로 또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또 못지않게 교육에 적용하고 있죠. 올해 4월 달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소리 조금 크게 가능할까요? 메타버스 운영에 들어갔고 곧 메타버스 체험실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과학 수업. 학생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메타버스 우주 공간으로 입장합니다. 게임을 하듯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며 퀴즈를 풀고 대화도 나누며 자연스레 과학 과제를 수행합니다. 재미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소통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6학년 사회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가상 공간 속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합니다. 각각 국회의원이 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제안하면 다른 친구들이 그 법안에 의견을 달고 참고 자료도 첨부합니다. 토론을 거쳐 찬반 투표에 붙인 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교실에 적용합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가장 힘든 점이 모든 활동과 협동학습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네, 여기 잠깐만 좀 정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나갔네요. 예. 뒤쪽 부분에 잠깐 나왔는데요.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의 장점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적으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메타버스 안에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는데요. 단순하게 내가 안경을 끼고 혼자서 가상 환경에서 이렇게 실무적인 몰입형, 실감형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도 한번 이틀이면 좀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같이 협동을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이 좀 구축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의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봤을 때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몰입형 학습이 가능했고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했고 조정 교육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교육에 있어서 메타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직무 교육에서 왜 메타버스를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서두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이 산업이요. 그 통신 산업, 통신업계에 적용한다. 나는 전자 쪽에 적용한다 해서 이게 디지털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지금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전통 산업도 지금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이제 그 가속화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코로나를 만나 가지고 더 가속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 현장은요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제조 현장이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 자동화만 가지고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자동화가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로봇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자는 멀리에서 핸드폰으로 관리가 가능하죠. 내가 집에 가도 공장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게 스마트 팩토리였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만 가지고 하니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냐? 여기 공장에서 무슨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게 만든 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가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이 디지털 트윈에 지금 보시다시피 아바타가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럼 사람도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진 게 아바타이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 휴먼 트윈이 합쳐지니까 그게 바로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 제조 메타버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조 메타버스의 하나의 예시인데요. 홀로그램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인데요. 공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는 이 기계의 담당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찍어서 이제 그 슈퍼바이저 한테 연락을 하죠. 기기가 어떻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는 요런 것을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 역시나 잘 안 되죠. 안경을 낍니다. 증강 현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작업자가 보고 있는 환경은 관리자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요. 좀 연결이 되었죠. 그럼 관리자는 이 작업자의 안경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현장에 없어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작업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문제이니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도면도 송부를 하고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관련된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살표가 관리자가 요렇게 작업을 하세요라고 지금 지시는 상황으로 좀 따라서 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과정. 실제로 여기 있는 안경이 홀로렌즈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되는 이 과정인데 의외로 많은 곳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온 영상이거든요. 직무교육에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많이 좀 실제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 공장 자동화는 초기에는 그냥 로봇이 내에서 이렇게 자동화를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오니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카카오 알림으로 어디 공장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발생이 됐구나라고 지금 하는데, 문제는 그 아는 것까지만 되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나온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제 공장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게 실제 장비이고요. 요게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공간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에서 이 기계가 멈춰지면은 실제 이 가상에도 멈춰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작업자한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휴먼 트윈과 디지털 트윈이 합쳐진 건데, 작업 공간과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바타가 되어 있죠. 바로 이게 지금 아바타와 가상 공간이 있으니까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조 메타버스는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 휴먼 트윈 다 들어오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령 현재 보이고 계시는 이 작업자는 대구에, 여기 있는 이 작업자는 광주에, 그 다음에 또 관리 감독하시는 분은 서울에, 여러 곳에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모여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제조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디서 응용하고 있느냐? 한 예가 국내에서는 사천 카이 항공에서 지금 적용을 좀 했었습니다. 항공기 정비를 하는데 그
아주 숙련된 기술자가 서울에서, 그다음에 그 인천에도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 그 항공사가 있고요. 사천에서는 단순한 작업자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지금 같이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지난 12월 달에 실제 철도청의 의뢰로 가서 그 도입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작업자가 쓰고 있는 안경을 어떤 안경을 고를까 하는 심사를 좀 하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SRT하고 KT가 융합을 해서 물론 홍보용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좌측 실린더 연결 부위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A6 도면을 전송할 테니까 참고해 보세요. 네, 도면에 선보됩니다. 근데 단순한 작업자라면 도면 해동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확인했습니다. 제어 컨트롤 삽입 부위가 휠디스크 네, 여기서 잠깐만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영상. 예. 이런 식으로 제동 실린더와 제동 디스크 예, 잠깐 스톱해 주시면은 보세요. 스톱이 안 되나요? 네,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업자가 갖춰야 될 능력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철도를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차를 정비하는 기술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상의 안경을 든 다양한 디바이스를 써서 가상 공간에서 도면을 가져오고 매뉴얼을 읽고 그거를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네, 이 방법이 아니네, 그거를 바로 또 응용하고 인공지능이 도움이든 여러 가지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은 협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작업자 혼자 일하진 않았죠. 옆에 또 다른 관리자가 있었고, 관리자가 같이 상황을 보면서 도면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든 공간에 있는 것이 바로 제조 메타버스, 아니 메타버스를 이용한 직무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그럼 실현 가능하냐? 네, 작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철도청에서 이 안경을 도입해서 현재 구축 일부 된 것도 있고, 네, 완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은 일부분은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 예인데요. 신입 사원이 들어옵니다. 반도체를 만져야 되겠죠. 장비를요. 근데 엄청 비쌉니다. 과장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신입생들 신입 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교육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장비 실습 교육과 VR 콘텐츠 교육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VR 콘텐츠 교육을 해서 장비 기초와 이거를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면은 실제 장비를 만지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이 만들어질 거요. 실제로 그렇게 교육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자 차원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 저 직업은 어떤 일을 할까? 그 직업이 나에게 맞는 일일까? 그다음 내가 원하는 교육을 어디서 받을까? 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떤 전기 기술자가 되고 싶다면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폴리텍 찾아가면 제일 좋은데 폴리텍이 인근에 없으면 학원 가야 되겠죠. 근데 또 어떤 학원에서? 그다음 또 관리자에서는 교육자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그다음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학습했는지, 실무 교육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안경들은 어떻게 제공해야 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를 잘 해결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메타버스가 성공의 여부인데, 아까 전에 독일의 그 대학 교수님께서 딱 얘기하신 내용이, 통합 메타버스 플랫폼은 일단 한 번 로그인으로 모든 콘텐츠에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니까 소속감, 내가 집에서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으니 소속감, 동질감이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 학습 이력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궁극적인 통합 메타버스의 어떤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상에서 내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실제도 장비에 가면은 많이 당황스럽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실무 실습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가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폴리텍 대학에서는 이러한 그 통합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보셨듯이 작업자가 먼저 숙련된 작업자가 자기의 전공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도 익숙한 그런 작업자로 커갈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 산업 자체에 우리 그 근무하실 여러 인력들을 좀 양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40개의 캠퍼스를 위주로 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 크게 저희들은 여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 1, 2, 3단계는 가상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입니다. 직무 교육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들어와서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만 들어와서 확인하면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거기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1단계로 하고요. 2단계에서 아까 보셨던 이런 안경을 껴서 AR 기반 훈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3단계에서는 이 홀로렌즈 같은 걸로 좀 더 실감형 교육을 받게 해서 기술에 능숙한 그 교육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4단계를 처음에 소개드렸던 러닝 팩토리, 전국에 있는 40개 캠퍼스에 연결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상 콘텐츠로 기술이 확실히 습득이 되었으면 실제로 와서 한번 만져보는 쪽으로 연결을 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굳이 디지털 트윈이 될 필요는 없죠. 여기서 다 같이 모이게 되면 소속감, 동질감도 느끼게 되고요. 협동심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